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신성장 기회에도 맞춰서 한국경제TV가 야심차게 준비한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오늘은 아마 시청자분이 굉장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요즘 그 방산업체 한계 그 K방산의 위상 같은 게 세계적으로 오히려 높은 경쟁력과 평가를 받고 있는 데인데요. 아마 한국경제TV에서 한 10년 동안 이 방송을 진행하면서 방산업체는 거의 처음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상당히 기대를 하셔서 이 방송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BMI의 심정훈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 시청자분한테 인사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BMI 대표이사 심정훈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반갑고요. 오늘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하고 저희 회사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반갑습니다. 일단 기업 명칭부터 아주 특이하더라고요. 네. BMI. 네.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회사 그 BMI는 뭐 풀네임으로 영어로 하면 Beyond the Mission and Impossible 그래서 네네. 그 임무나 어떤 그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불가능은 없다. 뭐 그 뛰어넘자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네. 이제 이것을 하게 된 이유가 저희 회사가 이제 다루는 제품이 네네. 개인의 어떤 생명을 보호하는 방탄 제품 위주의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 개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가지고 어떤 위험한 임무나 위험한 상황에 닥쳤을 때도 신뢰를 갖고 생존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자 해서 BMI라는 이름으로 회사명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자체 보면 이제 방산업체 이렇게 보면 대충 거대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작지만 강한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요. 그게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좀 직원 수라든가 매출액 같은 거 이런 걸 좀 시청자들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통상 이제 방산업체 그러면 네네. 이제 저희 국민들이나 일반 그 시민분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장갑차를 만든다든가 네. 아니면 전차를 만든다든가 네네. 아니면 뭐 요새 한참 뜨고 있는 KF-21 같은 비행기를 만든다든가 그런 거대 기업을 생각하시는데 실은 군 관련된 이 물자라든지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는 그러한 대기업도 많지만 네네. 또한 한국 내에는 중소기업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소기업들이 그러한 요즘 유행하는 K방산을 뒷받침하는 큰 백그라운드가 되는 업체들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업체 하나하나의 어떤 능력이라는 그런 거 봤을 때는 강한 업체들입니다. 해외에 나가서 네네. 충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뭐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실은 뭐 인원수는 한 20명 정도. 네네. 그리고 매출액은 연 매출 한 100억 정도 되는 아주 이제 뭐 큰요. 규모, 네네. 규모로 보면은 크지 않은 업체이지만 네네. 국내 어떤 그 시장이라든지 해외 시장에서 기술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인정을 받고 있고 경쟁력을 쌓아가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K 방산의 저간이 되는 그런 중소기업들이 한국에 많이 있고 저희 회사도 그 중에 하나의 회사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주력 업종이 어떤가 하는 거에 대해서 시청자는 궁금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어떤 주력 업종을 갖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아까 잠시 소개드리면서 말씀을 네네. 드렸는데 저희 회사는 이제 민수 쪽은 생산을 하지 않고 이제 주로 군하고 경찰에 관련된 네네. 개인 방탄 분야. 개인 방탄 분야라고 하면은 이제 머리에 쓰는 방탄 헬멧, 네네. 그다음에 몸을 보호하는 방탄복, 네네. 그다음에 이제 피복류도 저희가 생산을 하는데 일반적인 피복은 하지를 않고 이제 특수 목적용, 예를 들어서 뭐 적의 관측으로부터 뭐 숨겨야 되는 위장복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화염으로부터 보호하는 방호복이라든지 그러한 특수 목적용 피복만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이제 방탄, 저도 군인에 있으면서도 방탄 헬멧을 차면 저 총알이 뚫까 안 뚫까 이거 궁금해하거든요. 네, 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이제 방탄하면 통상 그 일반 국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네네. 모든 총탄에 그러니까 화기로부터 날아오는 총을 다 막을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는데 네네. 이제 기본적으로 방탄복, 방탄 헬멧 그러면 권총을 막는 것이 기본 방탄 수준입니다. 그렇습니까? 거기에 뭔가를 좀 네네. 덧붙이면 네네. 소총탄까지 막을 수 있거나 하는 그런 이제 이거 저희로 말하면 방탄 수준이 레벨이 올라간다라고 표현하는데 네네. 그렇게 조정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기본적인 방탄 그 장비들은 그
권총탄 방어가 기본 방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좀 안타까운 것은 현재 이제 지금 한국군도 요 근래 워리어 프로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네네. 뭐 장비를 업그레이드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지금 현재 장비들이 쓰고 있는 것은 그 파편 정도만 막을 수 있는 헬멧을 사용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네. 예, 좀 안타깝고 뭐 좀 늦긴 했지만 그래도 군에서 많이 노력을 하셔가지고 네네. 한 2, 3년 전부터는 이제 저희도 권총탄을 막는 장비로 다 교체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뭐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거를 이렇게 보면 방탄 헬멧도 그렇습니다는 방탄 조끼도 이 권총을 쏘면 확실하게 이렇게 사람이 죽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 이제 방탄 제품들은 네네. 군에서 이제 뭐 제품을 받기 전에 수많은 시험 과정을 거칩니다. 네네. 뭐 여러 가지 생산 전 단계부터 생산 중간 단계, 그다음에 납품 전 단계에서 한 3단계로 나눠서 시험을 해서 안전하게 막을 수 있다는 게 확인된 제품만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 시험 절차도 상당히 까다로운데 구체적인 말씀드리기 좀 그러고, 네네. 하여튼 뭐 까다로운 시험 절차를 거쳐서 네네. 제품이 나가기 때문에 뭐 제품에 대한 어떤 신뢰라든지 살아 생존할 수 있다. 그게 대한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네. 근데 이게 방탄 헬멧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왜 이제 독일군이 이렇게 방탄 헬멧이 다르고 또 영국군이 다르고 또 우리나라 이 방탄 헬멧이 또 다른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방탄 헬멧 것처럼 좀 깊게 들어온 거 이게 가장 안전할 거로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게 왜 형태가 다 다릅니까? 네. 이제 방탄 헬멧은 TV에 보시면 옛날 네네. 영화 같은 데 보면 독일군이 썼던 헬멧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앞창 같은 게 있는 모양으로 해요. 그것은 이제 헬멧의 어떤 변천 역사를 보면 과거의 헬멧이고 네네. 현재의 헬멧의 형태는 조금 달라지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좀 심플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각국에서 인체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인체 공황을 고려해서 형태를 정하고 있는 거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좀 이렇게 방어 면적이 많아 보이는 헬멧을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이제 네네. 사용 목적에 따라 좀 달라집니다. 아. 예를 들어서 보병같이 적으로부터 방어를 많이 받아야 되는 것 같으면 귀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 헬멧. 네네네네. 저희로 표현할 때는 풀컷이라고 표현하는데 컷. 네. 귀가 이렇게 내려오는 헬멧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특수전 부대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대는 귀가 이렇게 올라간 걸 사용합니다. 이거는 네. 뭐냐면 여기 헤드셋이라고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들리지 않게 무전을 주고받고 아, 하는 그렇게? 것을 네네. 쓰고 작전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내려오면 헤드셋을 못 쓰겠죠.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올라와 있는 하이커스라는 헬멧을 사용하고 아. 있어요. 그래서 형태가 조금 사용 목적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집니다. 근데 그 BMI의 그 방탄 헬멧은 왜 이렇게 유명합니까? 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뭐. 아주 청평이나 있더라고요. 예, 네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탄 헬멧이나 방탄복은 권총탄 방어가 기본 방탄 헬멧, 네네. 방탄 기능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그 헬멧의 성능에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게. 네.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죠, 그렇죠. 머리에 네. 착용하는 헬멧이기 때문에 가벼워야 되는 거, 무게. 네. 그다음에 같은 권총을 막으면 얼마나 빠르게 날아오는 총알까지 막을 수 있느냐, 탄속. 아. 그다음에 총알을 맞았을 때 뒤로 이게 버티지는 못하고 실제로는 충격을 받으니까 뒤로 함몰이 됩니다. 네네. 이게 많이 함몰이 안 돼야 사람의 두상을 때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피해가 안 가겠죠. 네네. 그래서 그 함몰 깊이 이 세 가지를 아주 큰 그걸로 보고 있는데 저희 헬멧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국내에서는 저희 헬멧 수준의 헬멧은 없고 저희 것만 유일하고 네네. 해외에서도 미군들이 사용하는 헬멧이 지구상에서는 가장 좋은 헬멧이라고 하는데 네네. 그거보다 저희 헬멧이 약간 우수하다고 생각하시면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헬멧을 접해본 사람들이나 네네. 아니면 성능을 체크해 보신 분들은 BMI 헬멧이 상당히 좋다라는 이제 말씀을 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듣게 이해하는데요. 삼박자가 갇혔다 하는 게 아까 그런 말씀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삼박자 가지고 그 헬멧의 경쟁력이라든가 이런 걸 네네네. 그 평가하는데요. 그러면 맞습니다. 그렇게 좋은 제품이면 사실 군이라는 것은 좀 예산이 따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 측면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수가 네, 있겠는데요. 맞아요. 그런 측면도 또 우성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왜 맞습니다. 가능한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헬멧 관련된 시장에 네네. 이제 들어간 것은 후발주자입니다. 네. 2019년부터 저희가 이제 헬멧 같은 경우는 개발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헬멧 시장에 들어갈 때 네. 과연 이 헬멧을 어떻게 할 것인가 네네. 하는 이제 고민을 했는데 현재 그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낮은 그레이드의 헬멧을 개발할 것인가, 그 시장에 뛰어들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한 4, 5년 후에 한국군이 현대화되면서 사용할 헬멧을 저희가 개발할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저희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네. 미래를 바라보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개발을 하게 된 거고, 개발 과정에서 그 이제 생산하는 장비 같은 것도 대부분 다 자동화를 시켰습니다. 아.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가 지금 생산 설비가 한 10세트가 있는데 네. 그걸로는 1년이면 한 15,000개 정도를 생산하거든요. 네네. 실제 그 운영하는 인원은 4명이면 됩니다. 아, 그러다 그래서 보니까, 생산성이 예. 되게 높게 나오는군요. 예, 그러다 네네. 보니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헬멧이라는 게 이게 이 본체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부수 기제들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뭐 내부에 뭐 턱건이라든지 네네네. 내부에 충격 흡수하는 서스펜션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저희는 이제 국내에 있는 중소기업들하고 저희가 뭐 잘 알고 있는 중소기업들 협업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같이 개발도 하고 그래가지고 중소기업들이 그걸 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저희가 생산하는 것보다 같은 해외 제품의 어떤 그 성능의 레벨의 헬멧들보다는 단가 측면에서는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네. 예. 또 한 가지는 이제 방탄 헬멧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군에서 이렇게 방탄 헬멧을 쓰면요. 이 속에 아까 서스펜션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게 중요하거든요. 맞습니다. 그걸 맞지 않으면 그냥 머리가 아프고요. 네네네. 근데 이게 턱근 있잖아요. 네네. 이건데 이게 굉장히 성능이 뛰어난 거로 생각하는 네네. 뛰어나다고 평가했는데요. 네네. 그래서 겉과 속이 다 갖췄다. 네. 이런 표현인데 아마 시청자분이 그거가 얼마큼 중요한지 잘 모르시거든요. 이 서스펜션이랑 턱근 문제 네. 왜 이렇게 개선을 그렇게 획기적으로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서스펜션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의 두상에 맞게 써야 됩니다. 네네. 이게 두상이 맞지 않게 착용을 하면 뭐 한 10분 정도는 착용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실제 군인들이 그러지 않지 네네. 않습니까? 뭐 실제 작전을 나가게 되면 4시간 뭐 어떤 날 하루 종일도 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자기의 두상이 꼭 맞아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을 이중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 기본 서스펜션이 있고 네네. 그다음에 거기 위치에 부착할 수 있는 서스펜션을 뭐 5mm짜리, 10mm짜리 이렇게 두 개를 적용을 해가지고 뭐 머리가 좀 적으신 분은 조금 두꺼운 걸 붙이고 머리가 좀 크신 분들은 얇은 걸 부착하시고 네. 아니면 아예 더 크신 분들은 아예 붙이지 않고도 사용하실 수 있고 뭐 그렇게 해서 두상에 맞게 해서 착용감 좋게 만들었고 특권 같은 경우도 이제 그냥 특권만 옛날 특권 같은 만 착용하시면 네네. 흔들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뒤쪽에다가 그 요새 뭐 신발 같은 데 보면 보아라고 아시는 분이 네네네. 있는데 네,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놓고 돌리면 은 조여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걸 뒤에 적용을 해서 이렇게 눌러서 조이면 사람 머리에 딱 맞게 이렇게 조여지는 설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면밀하게 하셨군요. 네네. 그렇고 아까 서스펜션은 착용감에도 하나의 중요한 아이템이지만 네네. 그게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왔을 때 충격 흡수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 완충시키니까? 예. 네네. 그래서 총알이 날라와서 맞았을 때 물론 뭐 뚫지 않아서 사람이 다치지 않아야 되지만 충격도 그렇죠. 사람한테 전해지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네. 그러한 걸 고려해가지고 저희 충격 흡수제 같은 경우도 안에 들어가는 저희가 이제 충격 폼이라고 표현하는데 네네. 그런 흡수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가지고 어느 정도 수준 이상의 충격 흡수 능력이 있는 것만 채택해서 적용하고 네. 근데 심 대표님 처음부터 창업을 하지 않았다 그러시던데. 네네네. 맞습니다. 어쩐 일이 있습니까? 그 배경이 있습니까? 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은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 군생활을 방위사업성에서 하고 이제 그래서 네네. 이제 전역을 했습니다. 네네. 전역을 했는데 제가 이제 방위사업성에 있을 때는 차륜 전투 차량이라고 해서 그 장갑차인데 네네. 이 밑에 이렇게 궤도가 달린 게 아니라 바퀴 달린 장갑차가 있습니다. 예, 예, 예. 네, 그거를 개발하는 사업을 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뭐 세계적으로 처음이었다 그러면요. 고무 이렇게 하는 거.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장갑 차량이다 보니까 네네. 여기에 방탄이라는 개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이제 사업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알아야 된다 해서 나름대로 책도 많이 보고 뭐 네네. 기술 수업도 많이 보고 연구도 하고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했었거든요. 한 5년 네네네. 했는데
그리고 이제 전역을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일회 산업이었는데 이쪽 회사에서 저한테 이제 좀 이제 회사와 같이 일하지 않겠느냐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크게 뭐 이렇게 퇴역 후에 일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뭐 제가 역할이 뭡니까? 그런데 저한테 많이 대군 업무라든지 뭐 통상에 전역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업무를 저한테 얘기했으면 저는 안 했을 겁니다. 네. 연구소 오셔가지고 좀 제품 개발에 좀 해주시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흔쾌히 좋다. 내가 뭐 결격 사유만 없으면 가서 하겠다 했는데 가서 연구소장으로 한 2년 정도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방산 헬멧, 방탄복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들을 저희가 이제 개발을 했죠. 네. 했고 하다 보는데 이제 중간에 이제 뭐 어떤 이유 때문에 전임 대표이사가 이제 회사를 나가게 됐고 네. 그래서 이제 회사에서 저보고 이제 대표이사를 하면 안 되겠느냐. 그래서 뭐 우여곡절 끝에 제가 이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겁니다. 방탄, BMI 신형 방탄을 오히려 국방부에서 지시가 아니라 용역을 받은 게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제안했다면요. 그 특별한 배경이 있습니까? 뭐 역으로 제안했다는 그 말씀을 조금 좀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네네. 실은 이제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네네. 아까 말씀드린 앞으로의 미래 병사체계의 일환으로 이제 부대 이름을 말씀드리면 그렇고 어떤 부대에 네네. 이제 좀 고사양의 어떤 고사양의 고가의 고사양의 헬멧을 구매하겠다라는 네네. 이제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뭐 국방부에서 열심히 알아보셨겠지만 네네. 국내에 있는 이제 여러 가지 헬멧이라든지 업체에 모니터링을 해보니까 그 스펙의 헬멧은 국내에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위사업청에서 그거를 해외 구매로 하겠다. 그래서 업체별로 의견을 좀 내봐라. 네네. 이렇게 해서 사전 공고를 띄워놨습니다. 네. 근데 저희는 그 사전 공고 나오기 이전에 이미 그거보다 더 성능 좋은 헬멧을 개발을 완료해서 시험 평가까지 다 끝낸 상태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위사업청에 건의를 드렸던 거는 어차피 해외 구매로 진행을 하시니까 네네. 대신에 국내 업체도 정당하게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 이 해외 업체들하고 정당하게 경쟁을 해보겠다. 우리 그만큼 성능이 우수하다라고 이제 저희가 건의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방위사업청에서는 방위사업청 내부적인 규정에 보면은 국내 제품이 있을 때는 해외 구매 추진이 아니고 국내 구매를 우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제 미리 아셨다면은 이제 국내 구매를 가셨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다 보니까 이제 해외 구매로 가시다가 저희가 건의하니, 그러면은 사전에 인지를 못했는데 네네. 저희 헬멧이 군에서 요구하는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증명을 해라. 증명하는 건 업체의 책임이다. 네네. 저희가 관련된 서류를 다 제출해 드렸습니다. 네네. 다 검증을 해보시고 이 헬멧의 기준에 충족하니 네네. 해외 구매를 하지 않고 국내 구매를 하겠다라고 돌리시고 작년에 이제 저희가 단독 입찰로 들어가서 이제 납품을 했죠. 이렇게 지금 방산 헬멧에 대해서만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다른 쪽에 계획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방탄 헬멧만 네네. 생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개인 방산에 관련된 방탄복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방탄판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방탄복 하면 권총을 방어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네네. 그게 이제 좀 더 소총까지 막을 수 있으려고 그러면 방탄판이라는 걸 삽입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들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네. 그러한 제품들도 현재는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라든지 이제 앞으로의 트렌드는 뭐 다른 장비들도 마찬가지지만 중량을 가볍게 하고 그다음에 얇게 만들고 착용감이 좋게 만들고 네.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그걸 착용하고 움직이는 병사들의 전장 환경에서 상당히 큰 전투적 발휘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새로운 원자재,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기술 그것을 적용해서 새로운 제품 개발하는데 솔직히 좀 두려움은 없습니다. 중소기업이 하기는 좀 어떻게 보면 시금방긴 얘기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왜냐하면 비용이 많이 드니까요. 네네. 근데 그런 게 그런 게 대한 두려움 없이 과감하게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방탄복 분야도 그래핀 소재라고 해서 이제 뭐 최근에 많이 네네네. 그 유명하게 하는 소재가 있는데
그 소재를 이용한 그 방탄복 분야도 조금 좀 개발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거고 협력업체 정해서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있고 방탄판도 현재 군에서 사용하는 것은 하나의 무게가 3kg 정도 됩니다. 네? 방탄판 무게가. 아, 그러니까 앞뒤로 하면 6kg죠. 네네. 그걸 기본 너무 무겁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걸 하게 되면 이제 병사들이 실제로 그걸 착용하고 전장에서 뛰고 다니고 하기가 힘드니까 네네네. 저희는 한 1.5kg 내외의 그 방탄판 개발을 하고 있어가지고 양쪽 다 합쳐서 아니요 한쪽만. 한쪽만. 그러면 절반 정도. 예, 떨어지네요. 뭐 최상의 목표는 한 1.2kg 수준이고 예, 1.5kg 정도에서 해서 그것만 하더라도 이 활동하는데 상당히 그렇겠죠. 도움을 네네. 많이 받거든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헬멧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저 정도 헬멧을 만들고 있지만 네네. 저희가 소총을 막을 수 있는 헬멧을 지금 개발을 착수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내년 정도면 이제 제품이 출시가 될 예정인데 현재는 그 정도 수준의 헬멧은 세계적으로 한 이 두 개 업체 정도, 세 개 업체 정도가 막 이제 시제품을 내놓고 제품을 팔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네. 아마 그까지 저희가 기술력을 발전시키면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당히 기술력으로서는 탑 클래스에 들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래핑 소재 있잖아요. 네, 그래픽. 우리나라의 그 경쟁력이 아주 뛰어나다면요.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이 그래핀 소재를 네네. 한 4, 5년 전에 한번 그 방탄 쪽에다가 적용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네네. 그래핀이 이제 탄소 소재다 보니까 네네. 이게 뭉쳐지지는 않고 상당히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따로 논다고 얘기를 네네.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방탄이라는 것은 일정한 방탄 수준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네네. 그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좀 여러 업체들을 한국 내에 유명한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찾다 보니까 어떤 업체가 그래핀을 이 실 뽑는 데다가 집어넣어서 그걸 아예 원단으로 만들어내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회사 같은 제품 같으면 원단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그걸 적청을 잘해서 하면은 이 방탄에도 효과가 있을 걸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어떻게 적정을 할 것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의 원사에다 그래핀을 집어넣어야 되는가 그런 것들이 이제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지만 네네. 그렇게 해서 좀 적용을 해서 그렇게 되면 지금은 사용하고 있는 방탄 소재가 좀 딱딱한 느낌의 소재들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거는 원단이기 때문에 되게 부드러워지는 거고 따로 이렇게 뭐 하지 않고 옷 같은 것으로 만들어도 방탄이 될 수 있는 수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그것은 상당히 고민하고 있는 중이고 뭐 앞으로의 저희가 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헬멧 같은 것도 앞으로 향후에 어떤 쪽으로 좀 발전될 거로 이렇게 보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네네. 헬멧 그러면 네네. 헬멧 자체만 사용하는 걸로 헬멧의 기능이 있었는데 네네. 이제 현재는 미래병사체계라든지 아니면 뭐 미래군의 어떤 모습은 네네. 헬멧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통신 장비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관측경을 설치한다든가 네네. 아니면 여러 가지 장비를 설치한다든가 조종경도 설치한다든가 네네. 야간에 감시 장비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기능을 헤드셋에 헬멧에서 해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미래의 그 계획들이 그러다 보니까 만화에서 나오는 거, 공상 영화에서 나오는 예, 거. 그렇죠. 네네. 이제 그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맞추려 그러면 헬멧의 어떤 방탄 성능도 중요하지만 네네. 머리 위에 뭔가가 달린다는 것은 곧 무게가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헬멧 자체의 무게는 줄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사람이 어떤 장비를 머리에다가 올렸을 때 활동하는데 문제가 없는 거거든요. 네네. 목이 버틸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앞으로 추진한 것은 좀 더 경량화시키는 방법. 그다음에 다른 여러 가지 장비를 헬멧에 부착했을 때 네네. 쉽게 부착하고 견고하게 부착할 수 있는 방법. 뭐 그러한 분야에 있어서 좀 더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저희 지금 헬멧 같은 경우는 뭐 군생활 하시면서 헬멧을 써보셨겠지만 네. 헬멧을 머리에 오래 쓰고 바깥 햇빛에 나가면 머리가 많이 뜨겁거든요. 네네네. 저희 헬멧 같은 경우는 이제 우주왕복선이 대기권에 진입할 때 네네. 고열로부터 이 보호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그 기술을 헬멧에 적용시켜 놨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저희가 이제 뜨거운 여름철에 밖에 나가서 온도를 재보면 이 바깥 표면 온도가 내부 온도가 한 3, 4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 그 정도 차이가 나면 실제 착용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시원하게 느낄 수 있거든요. 온도 차이가 정도 되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든지
앞으로는 실제 전장 환경에서 병사들이 어떻게 편리하고 어떻게 작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불편하지 않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헬멧을 만드느냐 그런 쪽에 좀 염두를 두고 기술 개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쭙지 못했던 것을 마지막으로 시청자를 보시면서 뭐 회사의 계획이라든가 특별한 계획이라든가 앞으로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시청자분과 만나면서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네네네. 뭐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 감사드리고요. 뭐 어쨌든 저희 회사가 군단만 하다 보니까 일반 여러 국민들하고는 접할 수 없는 그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규모도 작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저는 영광스럽고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저희 회사는 앞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셨겠지만 군에 사용하는 방탄복이라는 방탄 제품을 제작하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비록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기업이지만 저희의 꿈은 세계에 1위까지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방탄 제품을 생산하는 회사로 크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가능성의 배경은 저희가 현재까지 축적했던 기술력과 그다음에 그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데 일조를 해준 저희 직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이룬 결과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러한 그 과정들이 있었길래 지금 현재 해외에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많은 저희한테 접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꿈을 꾸고 있는 그 글로벌 방산업체로서의 어떤 그 목적은 저희가 충분히 달성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커가는 모습을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국민 여러분들이 K 방산 어떤 옛날에 뚫리는 방탄복이니 그래가지고 많은 좀 안 좋은 생각도 가지고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 중소기업들이 제 자식이 군에서 생활할 때 입어야 된다. 그랬을 때 보호를 받아야 되는 제품을 생산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 좀 믿고 맡겨주시고 BMI라는 이름이 명품 반열에 오를 때까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오히려 이 방송에 이게 출연해서 감사하다는 표현보다도 제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K 방산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안보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 후손 세대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데 대해서 오히려 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신 데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